네,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정서진에서 풍력 발전기 다중 노출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갯골 장노출 촬영도 했고, 그리고 노을종 아래에서 이렇게 또 라이트 페인팅 했었죠. 하나씩 카메라 정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중 노출 우리 풍력 발전기, 네,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바로 다중 노출 하셨어야 됐죠. 네, 다중 노출 하셨어야 됐고요. 계속 하실 거면 연속 하신 다음에 그때 이 세 개의 날개 중에 가운데 기둥에 딱 붙었을 때 바람 속도에 따라서 몇 초인지 체크를 하셨었어야 됐죠. 그때 똑딱 하고 2초가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날개를 준비해 드릴 때 5장으로 했었었죠. 그러니까 똑딱 이렇게 되면 3장, 똑딱 2초면 6, 이렇게 3단위로 움직이시면 3개의 날개를 컨트롤 하시기가 좀 좋으세요. 그런데 2초가 첫 번째 날개에서 두 번째 날개까지 돌아오는 속도가 2초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람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4장짜리도 해보고 5장짜리도 해보고 6장짜리도 해봤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합성 모드는 배경이 밝고 뒤에 배경이 밝고 앞에 있는 이 풍력 발전기가 더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사체 중심으로 어둡게로 하셨어야 됐고요. 모든 노출 유지를 하셔야 나중에 다시 또 카메라가 합성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따로 또 포토샵에서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CL 촬영 속도는 초당 3장으로 하셨었어야 됐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릴리즈 모드, 릴리즈 모드는 CL이나 또는 CH 착착착착 초당 속도를 맞추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됐었었죠. 이 방법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크게 많이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5장으로 다중 노출했기 때문에 누르고만 계시면 초당 속도에 맞게끔 거기서 촬영이 다 끝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갯골 촬영은 이제 매번 하셨기 때문에 방법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인터벌 촬영 오셔가지고 한 장당 10초에서 30초 범위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약 20초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인터벌은 촬영 M모드에서 일단 촬영 메타 정보부터 먼저 볼게요. 네. M모드에서 노출 정보를 확인해서 ND 필터 1000자를 끼우시고 노출 이 조리개 상황을 그때 봤었죠. 그리고 감도는 100으로 잡으셨고요. 100으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인터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다중 노출은 잠깐 끄고요. 다중 노출은 끄고 들어가겠습니다. 끄고 인터벌 촬영에서 최소 3분 간격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분 간격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한 장당 20초씩 정도면 뭐 10초에서 30초 그 사이 안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러면 3분 간격이면 3분 간격으로 한 장씩 찍으시는 거니까 3분 간격으로 한 장씩 찍으시는 거니까 1시간에 20장이 찍히죠. 그렇다면 저희 한 2시간 반 정도 했었죠. 한 3시간 정도로 걸어 놓는 거죠. 1시간에 20장이니까 3시간이면 이렇게 30장. 노출 스무싱 켜놓으셔야 되고요. 무음 촬영은 꺼놓으시고 소리 이렇게 계속 들으실 수 있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촬영 시작 오케이 누르시면 쭉 진행이 됐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이트 페인팅 하실 때는 다시 또 다중
다중 노출 또 오셔가지고 한 장 찍고 다시 제가 등 위치를 바꿔드렸었죠. 먼저 기본적으로 촬영하셨던 라이트 페인팅은 릴리즈가 없을 땐 타임으로 맞춰놓으시고, 네, 조리개는 해석력이 좋은 7.1 구간 맞췄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셔터를 촥 누른 다음에 제가 먼저 돌리고 난 다음에 셔터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촥 여신 다음에 한 바퀴 뺑 돌아서 제가 대략 한 30초에서 40초 그 정도쯤 돌렸습니다. 그러면 딱 셔터 끊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시 또 셔터 한번 탁 눌러서 끊으셨죠. 릴리즈가 없을 때는 타임으로 하시면 되니까 굳이 뭐 릴리즈로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촬영되어 있는 요 한 장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다가 다중 노출해서 첫 번째 노출 선택, 촬영하신 로우 파일을 하나 선택하시고, 만약에 10장이다 그러면 (10장) 해놓고, 반대로 뒤에 배경이 무겁고 어두운 상황이었고요, 빛을 우리가 어두워야 되니까 이번엔 반대로 밝게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또 찍고, 다음에 다시 제가 등 위치들을 작은 그 구슬 R 전구를 위치를 바꿔서 계속 찍었었죠. 촥 하고 또 촥 하고 촥 해서 이 값을 다 찍게 되면 10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노출 로우 파일을 선택을 하나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9장만 찍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한꺼번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이트 페인팅하고 밑에 바닥에 등을 깔았던 거랑 같이 이제 묶어주시는 거죠. 네. 자,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은 이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포토샵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네, 포토샵 들어왔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촬영했던 다중 노출 말고요. 먼저 갯골 장노출 야간 촬영하고 같이 묶었던 거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스틱으로 파일 불러오기 찾아보기 해서 제가 촬영했던 장노출 사진이 너무 껌껌 보면 한 요 정도부터 출발할까요? 한 요 정도부터 마지막 물이 차 올라오는 처음부터 다 가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물이 가득 차기 그 직전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기 해서 갖고 오면 레이어를 불러온 후 고급 개체 만들기. 사양이 컴퓨터가 괜찮으시면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십시오. 확인 눌러서 일단 쭉 갖고 오시는 겁니다. 네. 완전히 우리 갯골 촬영할 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간조 있는 상 출발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물이 좀 차 올라올 때부터 하시고 너무 가득 차기 전에 끝나는 방법 요것만 체크하시면 크게 실패 없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레이어를 불러서 고급 개체로 하나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은 다음에 레이어 고급 개체 스택 모드 평균값 하시면 렌더링을 이렇게 뽀얗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기다 이제 야경을 다시 덮을 거예요. 네. 일단 요것만 카메라로 잠깐만 갖고 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로우로 잠깐 갖고 가가지고요. 기본적인 텍스처는 강렬하게 한번 쫙 끌어올린 다음에 바로 이 디헤이즈 안개 제거 현상을 반대로 이렇게 내려서 뽀얀 느낌을 조금 더 올리자라는 거죠. 이거를 올리시게 되면 뽀얀 우유 비층이 없어지니까 장노출 합성하실 때는 이걸 조금 밑으로 깔아 내리시는 거죠. 네, 이렇게 명료도 살짝만 활기 강도 조금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밝은 영역 살짝, 흰색 계열은 살짝, 요 정도만 일단 가놓고 위에 부분은 야경으로 덮을 겁니다. 확인
눌러서 이렇게 조금 뽀얗게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하나 불러오는 거죠. 바로 야경 부분. 적당한 거는 야경 촬영했을 때 붉게 올라오는 거, 대략 한 요 정도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상태를 Ctrl A, Ctrl C 하고 이쪽에다가 Ctrl V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만드시고요. 요걸 밑에 걸 지우는 거죠. 네, 밑에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부드럽게 야경 그 일몰대하고 갯골 장노철하고 묶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분위기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색감 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약간 푸릇푸릇하죠. 네, 이거를 카메라로 해서 색감을 한번 다시 맞추겠습니다. 네, 여기서 색 온도를 조금 낮춰서 맞추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각 작가님의 선호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랫부분에 요 펜스 철망을 좀 낮춰서 가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새 마스크를 해서 선형 그라디언트로 다시 한 번 더. 네. 이 정도 확인 누르시면 분위기를 이렇게 매치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위쪽에 요거는 카메라로 위쪽 레이어 새로 야경 붙여놓은 거, 일몰 사진 붙여놓은 거를 조금 더 강렬하게 위에 거만, 네, 텍스처 명료도 노출 살짝만 확인 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강렬해졌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이 묶어 주시면 밑에 뽀얗게 되어 있는 거 하고 일몰하고 같이, 만약에 이 위에다가 불빛 들어오는 걸 같이 하신다 그러면 또 사진을 또 하나 요 정도쯤 불빛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을 또 위에다가 얹어보죠. Ctrl A, Ctrl C 하고 다시 위에다가 Ctrl V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밝은 부분만 취할 겁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 레이어 블렌딩 모드에서 바로 밝게 하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대신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지우는 거죠. 네, 이 부분만요. 다각형 도구로 요 정도 밑에 아래쪽 노란 불빛만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쯤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뽀얗게 되는 요 부분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은 조금 더 손을 좀 더 대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마지막에 다 레이어를 묶죠. 네, 다 싹 묶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Ctrl E 해서 레이어 묶으시고요. 이거는 저쪽 사이즈 위에 비네팅 생긴 부분은 살짝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그만큼만 갈까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잡티들, 렌즈에 붙어있는 잡티들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든가 아니면 패치 도구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야경 또는 일몰과 앞에 우리가 밝을 때 촬영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제 증폭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우윳빛깔 뽀얀 부분을 만약에 더 증폭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브러쉬에서 브러쉬로요, 빼덕값 한 50 정도, 그 다음에 플로우도 50, 밀도 또한 50 중간 정도까지 해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드실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네. 뽀얗게 만들 부분만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 자리 해놓고
보시면 디헤이즈를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더 뽀얀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실습 촬영 데이터 좀 제가 라이트 페인팅 하면서 직접 돌리느라고 따로 제 작품이 완성이 안 돼서 부탁드렸던 거 중에 일단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에서 이번에는 우리 그린비 선생님이 주셨던 거 사진 전체 다 선택하셔가지고 갖고 오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일단 고급 개체 만들지 마시고 불러 갖고 오십시오.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온 다음에 가운데 그 있는 위에 동그랗게 제가 라이트 페인팅으로 해드렸던 거를 맨 아래쪽으로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맨 아래쪽으로요. 자, 일단 우리 그린비 선생님 Z9으로 촬영하신 거라서 고화소라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이 중에 지금 요 사진이 요게 라이트 페인팅, 요거를 맨 아래쪽으로 갖고 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클릭 하시고 그 나머지를 Shift 키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밝은 부분만 취할 거니까 마찬가지 바로 레이어 혼합 모드에서 밝게 하기로 하시면 이렇게 뜨문뜨문 따로따로 하나씩 했던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위치 다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빛만 밝은 부분만 취하시는 거죠.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양에 따라서 쫙 이만큼을 더 깔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현 작가님도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찾아보기 하고요. 우리 이현 작가님이 보내주신 것도 다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확인하고 고급 개체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 눌러서 갖고 오십시오. 네. 이것도 우리 이현 작가님에서 로우 파일로 D850으로 촬영하셨던 로우 파일 순차적으로 촬영하셨던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실 때요, 로우 파일을 낱개로 하나씩 보내주시면 이게 로우 파일이 그 TIF 파일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우 파일을 제가 온전하게 로우 파일을 보려면 그냥 한꺼번에 압축을 해주셔야 로우 파일로 풀 수가 있고요. 로우 파일을 하나씩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로우 파일이 자동으로 TIF 파일로 변환이 되거든요. 자, 요 첫 번째가 바로 요 구슬 있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클릭해서 맨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시고요. 나머지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바로 직전 라이트 페인팅 하기 직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혼합 모드를 밝게 하기로 이렇게 하시면 밑에가 쫙 이렇게 깔리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추가적인 전체 보정은 한꺼번에 레이어를 묶으신 다음에 이제 카메라 로우에서 다시 보정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중 노출로 했던 거, 이것도 한번 스택으로 불러서 하나 단계별로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서 옆에서 잠깐 촬영을 했던 거고요.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에서 한번 다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와 보겠습니다. 초수는 이제 쭉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사이사이 틈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그냥 한 장짜리고, 요거는 뚫려 있는 거 보이니까 네, 가중평균 가산.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다크, 어둡게 하기로 해서 단계를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거의 요걸 찍었을 때 시간 단계는 근접한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쭉 보시고, 요 사진이 요게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등배분이 잘 된 것 같네요. 네. 이거를 카메라 로우로 갖고 오셔가지고요. 요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을 검정 계열을 좀 끌어올리고 어두운 영역도 이렇게 올리고
활기도 쫙 강렬하게, 텍스처 강렬하게 이렇게 해서 좀 고대비 사진처럼 강렬하게 만드는 거죠. 노출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 위에 하늘 부분을 좀 더 진중하게 하실 거면 마찬가지 이럴 때는 선형 그라디언트로 쓱 한번 긁어주시고 노출만 쓱 한번 내려주시면 위쪽이 좀 더 묵직해 보이겠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확인 눌러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확인 하면 네, 이렇게 바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요거는 우리 그린비 선생님이 주신 거, 그 다음에 이현 작가님이 주신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촬영했던 야경하고 이제 같이 한 거. 이런 부분도 마지막에 전체적인 느낌을 만약에 좀 더 진중하게 하실 거면 다시 카메라로 오셔가지고 하늘 부분은 선형 그라디언트로, 위쪽 부분은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노출 좀 내려주시고 색온도도 좀 이렇게 부르부르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각 작가님마다 원하시는 그 분위기에 맞게끔 컨트롤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대신 DAG는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주시는 방법으로요. 그래야 밑에 우윳빛깔로 뽀얗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해치지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네. 요거 약간 휘었거든요. 요거 휜 거를 픽셀 유동화해서 다시 피셔도 됩니다. 뭐냐면 위쪽에 있는 뒤틀기 도구로요. 뒤틀기 도구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자리는 이렇게 해서 일자로 그림 그리듯이 싹 휘어져 있는 거는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이제 맞춰서 하시면 천, 후 이런 식으로 라인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촬영 방법 조정해드린 거 하고 보정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또 강좌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